하나, 둘, 셋. 따자. 따자. 봉슈. 오늘은 지난 10월 15일 시행되었던 외무형 사직 시험 중 프랑스어를, 외무형 사직 시험 중 러시아어를, 중국어를 리뷰해볼 예정입니다. 자, 잠깐. 시작. 시작. 자, 시작. A few moments later. 욕하는데요. 다 들립니다. 맞춰볼까요? 맞춰볼까요? 이게 맞나? 네가 좀 더 좋은 거 잘하니까 이게 맞겠다 그러면. 진짜 시험이었으면 니는 떨어지는 거야. 아, 외교부 문턱도 못 밟아보고 가는 거야. 큰일인데. 문제 찍을게. 추천 받을게요. 찍을 거. 나 3, 4, 5 많이 나왔거든. 3, 4번, 1, 2번으로 가세요. 1, 2번으로. 전략적으로 나를. 1번부터 불러드릴게요. 4개씩 불러드릴게요. 네, 아, 네. 그러면 풀어보신 소감을 한 번씩 들어봐도 될까요? 네. 네. 되게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쉬웠는데 한 문제씩 이렇게 이런 문제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는 HSK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HSK 공부하면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전공자분들은 어떠셨나요? 전공자분 어떠셨습니까? 일단 저도 생각하기에는 일단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완전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. 네. 그 문제를 보통 보니까 보통 독해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문법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그 문법 자체가 진짜 완전 막 고난이도의 문법이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공부했던 문법 위주로 나오는 거라 되게 쉽고, 근데 그 시험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사자성어 같은 거 중에 저희가 흔히 쓰지 않고 약간 시험에서도 좀 보기 힘든 그런 사자성어 위주로 나오거나 아니면 되게 뜻을 유추하기 힘든 그런 수거 위주로 좀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 되더라고요.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HSK 공부를 하면서 했던 지식 바탕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 시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문제는 다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정말 못 풀까 봐 와가지고 미리 한번 풀어봤어요. 그 21년도 거 이건 안 풀 거예요. 이건 풀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21년부터 한 2개년 정도 풀고 왔는데 그거를 좀 몇 번 연습을 해보고 하니까 좀 풀만해요. 괜찮아요. 이렇게 연습을 하고 단어 좀 외우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과 좀 차이가 있다면 성조 같은 부분에 되게 약해요. 근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풀어본 결과 항상 1번에 성조 문제가 나와요. 그래서 항상 중국어 공부를 할 때 성조를 주의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. 저는 7급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엄청 막 어렵고 완전 손도 못 댈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풀어보니까 난이도가 할만했습니다. 이게 물론 저는 많이 못 풀었지만 내가 못한 거지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 명언이네요. 시험은 잘못이 없다. 네. 그리고 유형이 문법이랑 독해가 위주로 나와서 만약에 전공자가 아닌데 이 불어를 공부해야 한다면 뭔가 좀 문법이랑 독해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만 투자해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원어민 입장에서는 일단 문법을 진짜 헷갈릴만 하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뒤에 뒷페이지 넘겼는데 이거
읽기가 생각보다 좀 맞죠. 읽기가. 그러면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? 문법? 문법. 문법이 엄청 더욱이 격변화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. 격변화. 그리고 약간 풀면서 느낀 건데 수능 영어 칠 때 있잖아요. 네. 수능 영어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어요. 아, 약간 수능 문법 계속 나오고 그런 느낌. 약간 영어 원어민이라서 수능 영어 100점 못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. 맞아요. 맞죠? 약간 그렇게 맞아요. 맞아. 딱 잊고 지냈던 세세한 문법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공인 러시아어 시험 단계에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세요? 1단계에서 1, 2, 2단계. 1, 2, 4. 2단계.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외국어를 아예 이제 전공으로라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약간 조금 외국어 공부하는데 약간 팁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제가 과외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봐서 실제로 처음 해보신 분들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중국어 같은 경우, 외국어 같은 경우에 공부할 때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게 많이 말하고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듣기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뭐 물론 처음에 어려워도 단어 같은 경우는 일단 막연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읽으면서 외우시고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많이 어렵더라도 단어 같은 거 좀 많이 찾아서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뭔가 제 것이 되고 다른 걸 읽을 때도 뭔가 전에 읽었던 단어랑 똑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실력이 들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많이 하세요. 프랑스어를 배우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꿀팁을 좀 드리자면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저는 언어에 노출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계속해서 그 언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도 느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노출도 많이 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모든 제2외국어가 그렇듯이 일단은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고 특히 프랑스어 같은 경우가 이제 시제가 되게 어렵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아는 거에서 실수 안 하고 점점 모르는 거를 하나씩 알아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 점은 프랑스어가 문법이 물론 다른 언어들도 문법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게 기초가 처음부터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중간에는 이제 띄엄띄엄 건너뛰면서 문법을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뭐 기본적인 시제에 있어서 뭐 반과거라든지 아니면은 단순 미래든지 이런 거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조건법이라든지 뭐 접속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앞에 있었던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선행 단계가 안 돼 있으면은 중간에 들어도 이거를 적용할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그냥 혼란과 공포 기분에 빠지는 상황이 있어요. 제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있습니다. 제 말이 이 말입니다. 책을 많이 읽으세요. 책, 단어. 그럼 최대한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문법. 맞아. 내 생각에도 저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 게 뒷페이지는 완전 다 독해란 말이죠. 싹 다 독해라서 이걸 읽을 줄은 모르면 그냥 마지막에 시간 때문에 못 볼 것 같아요. 근데 앞 페이지는 전부 다 문법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문법 위주로 문법이 어쨌든 더 많으니까 점수 높이려면 문법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. 그래도 지금 시험 결과가 전공자대 특기자로 했을 때 자존심을 지켰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준비가 가능할까요? 충분히 가능해요. 점수를 살리려면 문법 전공자 아니더라도 문법만 쫙 하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부 영사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면접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응원을 한마디 해볼까요? 어떻게 응원할까요? 짜요. 다 같이 뭐 짜요 하고 끝내야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
뭔가 좀 선배님들 하말 될 수도 있으면 있으니까. 선배님들 아 선배님들 네 먼저 가셔서 네 만약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더 예쁘게 봐주시고요. 아 다들 면접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런 시험 준비하시느라 이제 남은 면접 꼭 파이팅 하셔가지고 열심히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 짜요. 짜요. 네, 외모 영사직 면접만을 앞두고 계신 분들 2차까지 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한 단계만 더 통과하시면 외교관입니다. 힘내고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! 그 프랑스어로 파이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롱코하주라고 합니다. 해보겠습니다. 네, 파 롱코하이. 안녕.